여러분 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기각될 것이냐 인용될 것이냐를 가르는 포인트는 세 가지입니다. 우선 첫 번째는 이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가 여부입니다. 이것이 이제 기본적인 요건이 되겠죠. 여러 가지 비상계엄 선포 요건이라든지 이런 것이 과연 헌법과 법률에 맞게 됐느냐 하는 이 헌법과 법률 위반 여부를 따지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얼마나 중대하냐 하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이것이 이제 두 번째입니다. 이것이 과거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 그 당시 헌법재판소가 했던 판결이 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 선거법에서의 이른바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 그러니까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라는 부분은 당시 헌재도 인정을 했습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이것이 대통령 측에서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위반이냐라는 부분에서 당시 헌재는 그건 아니다라고 이제 봤던 거죠. 그 당시 헌재 결정문 중에서 보면 대통령의 법 위반 행위가 헌법수 관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 임기 중 다시 박탈해야 할 정도로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기각이 돼서 대통령직에 복귀를 하게 된 것이죠. 이게 이제 두 번째 부분이고, 세 번째는 첫 번째, 그러니까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그게 중대하다고 판단이 됐더라도 세 번째, 대통령직에서 이제 파면하는 경우와 기각해서 다시 대통령직으로 돌아가는 경우와 각각의 어떤 이 사회적인 파장, 이른바 효용이 어느 정도인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탄핵을 인용해서 대통령직에 파면했을 경우 사회적인 여러 가지 어떤 파장, 흐름 이런 것이 질서를 유지하는데 괜찮은가 하는 부분, 반대로 기각했을 경우는 또 어떤지, 이것도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탄핵의 과정은 처음에 소추가 되는 과정부터 정치적인 과정이고, 탄핵 심판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과정도 상당히 여론의 영향을 받는 정치적인 과정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현재 이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진행되는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포인트가 각각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도 지금 우리가 살펴볼 만한 중요한 어떤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이제 헌법재판관 현재 8명은 각각 누구인가 영상 조금씩 올리고 있습니다. 문영배 재판관과 이미선 재판관 2명의 재판관에 대해서는 제가 영상을 올렸고, 오늘은 김북형 재판관과 김형두 재판관, 이 두 분은 각각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김북형 재판관 1968년생입니다. 경남 거제 사람이고요. 부산 서여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을 했습니다. 2004년, 2006년생인 딸 2명을 두고 있습니다. 2024년 9월 11일부터 헌법재판관 임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사법시험 34회 합격을 했고요. 연수원으로 치면 24기입니다. 서울지법 판사, 또 수원고법, 서울고법에서 이제 부장판사 등을 지냈습니다. 춘천지법에서 수석 부장판사로 있으면서 3년 정도 거기서 근무를 했습니다. 좀 특이한 것이 이제 언론중재위원으로도 근무를 한 적이 있어서 조금 이런 측면에서 사회적인 흐름에 대한 이해도가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2002년에 파리 제2대학에서 해외 연수를 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2024년 9월 10일 날 인사청문회를 했는데, 이때 뭐 어떤 재산 의혹, 사생활 의혹, 또 위장 전입 같은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을 했습니다. 당시에 이제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많은 인사청문회를 했지만 이렇게 깨끗한 후보자는 처음이다. 이렇게 좀 칭찬을 했습니다. 의혹이라든지 문제 삼을 만한 것이
없다라고 평가를 한 것이죠. 여성 최초로 대법원의 전속 재판 연구관으로 근무한 그런 이력도 있습니다. 뭐 전체적인 성향은 좀 보수 성향으로 알려져 있는 그런 재판관입니다. 김형두 재판관은 1965년생입니다. 동암고 서울대 법대를 나왔고요. 전라북도 정읍 출신입니다. 영광 김씨입니다. 2023년 3월 31일부터 임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2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연수원은 19기입니다. 도쿄대 콜롬비아대 연구원으로 재직한 적이 있고요. 의정부 지원 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법원 행정처 차장을 지냈습니다. 법원 행정에 밝은 그런 편입니다. 아들만 2명 있는데 둘째가 좀 자폐 장애인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선생님으로 있었는데 사직하고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그런 얘기를 이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쭉 털어놓기도 했었습니다. 사회적 약자 관련된 판결을 좀 한 것이 주목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역시 여야 합의로 보고서를 채택을 했습니다. 필요한 자질과 능력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청문위원들이 평가를 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2분 헌법재판관은 모두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된 그런 분들입니다. 뭐 전체적으로 보수 중도 성향으로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러한 재판관들입니다. 현재 여야가 재판관 일부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문영배 재판관이라든지 이미선 재판관 문제를 삼고 있고, 또 이제 반대로 민주당 쪽에서는 정영식 재판관의 좀 문제를 지적을 했죠. 이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여야가 합의로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은 그러한 재판관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상대에 대한 문제의식이 더 좀 강하지 않나 싶고요. 이미 임명될 때부터 여야 합의로 청문보고서가 채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이 임명을 한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뭐 현재 이런 갈등 구도의 뿌리를 이미 그때부터 잉태를 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야 합의가 뭐 장관 뭐 이런 행정직은 모르겠지만 이런 헌법재판관 같은 중요한 어떤 판단, 사법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 이런 분들은 여야 합의로 반드시 인사청문 보고서를 좀 채택을 하는 어떤 그러한 규칙 같은 게 좀 새로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안 그러면 이제 어떤 헌재로 간 사안마다 또 정치적인 편향성 문제를 계속해서 어느 한쪽에서 제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조를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 갈등이 헌법재판소에까지 번지는 것 같아서 참 요즘에 여러 가지 안타깝습니다. 네, 오늘은 김북형, 김형두 2 헌법재판관은 어떤 인물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